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을 실시해 25억 4천만 유로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대 목표액인 25억 유로를 웃도는 것이지만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8bp 상승해 5.9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예상치인 0.2%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던 뉴 아이패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정식 판매됩니다. 아이패드 2보다 선명한 화질에 처리 속도 또한 빨라졌지만 조금 무겁고 두꺼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동차용 배터리 실적 둔화로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8.2% 줄었습니다. 최악의 실적이라는 평가에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단기물 입찰에 이어서 스페인의 중장기물 국채 입찰도 어느 정도 성공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물량수와 측면에서 그렇지 사실상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려스럽게도 또 올랐다라고 하죠.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 4가지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를 제외한 3가지는 모두 다 기대 이하였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장중 3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1970을 또 한 번 찍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꼬인 것도 여전합니다. 외국인은 오늘부로 닷새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건 화학주의 폭락인데요. 대장주인 LG화학의 어닝 쇼크로 지금 9% 넘는 주가 폭락이 보여지고 있고 다음 타자인 호남석유의 낙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호석유는 이미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살펴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만나볼 겁니다. 스페인 우려가 시장 급락을 야기시키는지 여부 알아보고 지표가 연일 부진한 가운데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은 KTB 투자증권 오늘 김영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면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송총림의 증시 타파 코너 역시 오늘도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 받아봄과 동시에 관심 종목도 역시 점검이 필요하겠죠. 데이트리딩 원샷 원킬 오늘 오전에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께서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사람인 HR을 언급하셨는데요.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점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로 오늘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께서 2종목을 준비하셨나 봐요. 네, 1부 말미에 이 2종목 시원하게 종목명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내림세로 장을 시작해 이후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수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197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24% 하락한 197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2,7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1,6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만만치가 않네요. 개인은 반면에 4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다시 5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에 오늘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지수 500선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82% 하락한 49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90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70억 원 소폭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어제보다 90전 하락한 어제보다 90전 오른 1,139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매수와 결제 등이 지속되면서 장중 1,141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현재 내고 물량 출회 등 소폭 반락한 모습입니다.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1원 60전 상승한 1,139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1.45% 밀려나면서 12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부진합니다. 현대차가 현재 1%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3.35% 하락하면서 2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분기 실적 악화 여파로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8.92% 하락하면서 3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란 분석에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3.3% 밀려나면서 2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8% 오르면서 96,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71% 밀려나면서 3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5.38% 하락하면서 11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은 반면에 1.11% 오르면서 2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젠백스가 4%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 파라다이스 역시 2.64% 오르면서 9,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학주의 조정폭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화학주들이 1분기 실적 우려에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1분기 실적 실망감이 화학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SKC가 4.78% 밀려나면서 4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P케미칼도 3%대로 그리고 한화케미칼도 2.8% 밀려나면서 2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T주들이 현재 외국인이 시장에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서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IT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53% 밀려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3%, LG전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텍 역시 4.16% 하락하면서 82,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기계주가 현재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가 2.24% 밀려나면서 1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주강은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T중공업 2%대로 그리고 YG원도 2.18% 하락하면서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는 2차 가스관이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개통될 것이라는 소식이 힘입어서 가스관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스텔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4,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스틸플라워와 동양철광도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매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여전히 중국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미가 7% 넘게 밀려나면서 4,4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식품포장과 차이나 하오란 그리고 중국 엔진 집단도 2%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매각 발표 소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요, 4.83% 오르면서 3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온스의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면서 12,0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소폭 플러스이고요. 아시아 증시 토탈 해서 봤을 때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가장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1.3%, 1973선입니다. 여덟 쪽 한번 가볼까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페인 이슈부터 좀 짚어보고 싶네요. 단기물에 이어서 중장기물 국채 입찰 모두 성공한 것 같은데 금리는 또 올랐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스페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지수들이 관련된 금융시장 지표들이 다소 이렇게 일관성 없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재정 적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 그런 전망치 같은 것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재정 적자 축소에 대한 의구심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스페인 문제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노출도가 큰 국가가 바로 프랑스랑 독일이 됩니다. 근데 해당 국가들, 그 독일이나 프랑스의 주가 같은 경우가 스페인의 주가와는 다르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는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내부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IMF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3,200억 달러의 추가 출연금이 확충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목표액인 4천억 달러까지는 아직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인도 같은 대형 신흥국들이 아직까지 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확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스페인 의료지 지금 금리 상승 6%대 거의 육박하는 이런 금리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구제금융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현재 주변 국가들의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 스페인 우려가 주는 민감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 쪽 지표인데요. 간밤에 나온 4개 지표 가운데 선행지수 빼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제조업도 안 좋고 또 언젠가부터인가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또 주택은 원래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초에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쇼크 수준의 충격을 준 데 이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표 중에 하나 바로 고용 지표인데 어제 신규 실업 상황 청구 건수도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기존에 많이 높아졌던 어떤 경제 지표들에 대한 기대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실제치들 간의 어떤 이격이 조정되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준 내에서 그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버냉키 의장이 계속 지적했던 지금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제 지표가 주는 모멘텀보다는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나라는 판단이 가능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것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오늘 24일과 25일 날 그 열리는 미국의 FOMC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시장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면 스페인도 아니고 미국 쪽 지표 물론 영향은 다 있겠지만 화학주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것인지 일단은 모멘텀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FOMC가 좀 반전의 계기를 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모멘텀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락 쪽에 대한 부분도 상승 쪽에 대한 부분도 다소 애매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각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는 큰 강하게 배팅을 하는 세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오늘 화학주,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주들이 지금 LG화학 어닝쇼크 이후에 그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FOMC 쪽에서 만약에 그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와 관련된 코멘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반등의 계기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해주신 화학주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는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현재 LG화학의 낙폭이 9%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물려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너무 크게 빠지니까 손절도 엄두에 못 두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겠습니까? 화학주 대응 포함해서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화학주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정도 빠졌으면 또 급락에 대한 저가 메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아직까지 그 2분기 업황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크로랑 함께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스탠스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견해를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쪽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모멘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을 계속하고 있고요. 단순히 1분기 실적 상향 조정 같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다소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 1분기 이후 그리고 또 2012년 전반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는 업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은행 업종 쪽이 조금 더 유의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견조한 자동차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저번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편입을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타이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조금은 유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 조선, 은행 여기에 자동차, 타이어 업종까지 추가해도 되겠군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이 하향 조정됐다.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66, 69, 오늘 또 1970. 박스권 하단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신 분도 오늘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사님처럼 트레이딩 하자 혹은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는 것 같네요. 관망하지 않은 분은 아마 주식만 있는 분은 관망을 해야겠죠. 예. 그 기술적 패턴을 보면은요, 전저점이 두 번이 비슷한 지점이 있었죠. 3월 7일에 장중에 1966포인트 정도 기록했고, 그날 종가가 82포인트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2일 바로 지난주죠. 1969까지 내렸다가 종가가 이제 1986포인트로 끝났고요. 지금 오늘 지수가 뭐 그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1972포인트에 있는데 장중 저점은 70포인트까지도 갔었죠. 장중에 이제 저점과 종가를 새롭게 하향하는지 관찰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이게 비슷한 지수대지만 그 의미는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월 7일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 하단에 그 지수대가 있었습니다. 1960포인트, 오히려 지금보다 낮은 지수대지만 이 상승 추세, 계속 올라오는 상승 추세에 걸쳐 있었던 거고요. 날짜가 지나니까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올라왔겠죠. 같은 지수대로 떨어지면은 그 상승 추세대를 이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수대라 하더라도 지금은 틀리다 이 점을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결국 상승 추세 깨고 내려왔다라는 쉬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3월 7일에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한번 상승 시도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4월 12일 같은 경우는 반등에 불과했다.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박스권 그러면 하향 이탈하면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1960에서 한 2050포인트를 봤듯이 우리가 2120포인트를 지금 고점으로 본다면은 한 1920, 30포인트를 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1920, 30포인트까지 더 밀릴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무엇보다 오늘 화학주의 폭락세에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 참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서 2분기까지 불투명해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더 찝찝합니다. 네, 실적 시즌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더 세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가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시기적으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2분기를 우리가 전망을 할 때 과연 2분기는 조정을 거치는 기간이고 그렇다면 언제 이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 소재나 산업재 쪽을 봤을 때는 중국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 경기가 반등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한번 노려보자.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2분기 중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소재 산업재 쪽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로 갈 것인가를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그런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매수 시점을 따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대 1920, 30포인트까지 한번 하락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또는 오늘부터 1920, 30포인트까지 오는 동안에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그 1920, 30포인트 오기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있어서 소재 쪽이나 산업재 쪽이나 또 IT 쪽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현금 비중하고 이 두 업종에 대한 비중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내리면 시장이 빠지면 주식 비중을 높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5월 한 중반까지요. 그리고 지수대로 놓고 보면 1920, 30포인트 둘 중에 어느 거에 먼저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략을 계속 이행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만약 둘 중에 하나 조건이라도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중장기 관점의 매수도 한번 노려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지금 현금으로 새롭게 화학주나 소재주를 사는 관점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1920, 3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한 그 정도에서는 화학주 추가 매수도 괜찮겠습니까? 평단가를 낮추는 의미에서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도 비중으로도 들어보고 싶은데 진짜 오늘 호텔신라하고 대상하고 신고가 치는 거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확실히 유망해 보이네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조정을 좀 거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제 호텔신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낙폭이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한번 떨어졌었던 가격, 이제 CJ 제재당 같은 경우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좀 이게 후행적인 성격이요. 좀 늦게 시세를 내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국내 내수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S1 같은 경우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저점 대비 그다지 시세가 나지 않은 모습인데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해놓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삼성하고 다 연관된 종목들이어서 좀 찝찝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주가 흐름하고요 펀더멘탈 쪽이 이제 현 장세에 이제 적합한 것을 고르다 본 것이지 뭐 삼성그룹을 선호한다 이것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 필수 소비 업종이나 이 중국 소비 관련 연관된 종목이나 국내 내수 업종에서 이 독점력 있는 강점을 가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장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중국 소비 관련 이쪽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턴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소재 산업재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소비 관련주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약간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선 이전에 이 중국 관련된 강점 대신에 국내 규제 정책에 노출돼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러한 규제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때는 이 중국 정책을 감안해서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를 감안을 해서 한번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업종이 이 중국 소비 관련 연관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IT 업종의 비중도 아까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언제나 갖고 계신데 IT 특별히 갤럭시 S3 출시일이 확정이 되고 온 또 뉴 아이패드 부품주들 중에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아 보여요. 부품주 쪽으로까지 전선을 넓힐 필요까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네. 종목들 지금 신고가까지 내고 있는 종목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종목이 실전에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만 실전에서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쉽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운데 신고가 내는 부품주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논리, 삼성전자가 부품주를 더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단순한 논리부터 시작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납품 단가의 현실화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부품주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35만 원 고점 찍고선 10만 원이나 빠졌을 때 삼성전자를 안 사고 부품주 쪽으로 간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게 적절한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큰 금액을 넣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는 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리고 필수 소비재, 소재와 현금의 비중 조절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예상보다 낙폭이 컸었던 오늘장 정리해보고 또 현명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신창환 대표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외 악재 국내 증시는 특히 실적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예상으로 컸습니다. 1970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면서 앞으로 더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데 예전에 1960까지는 밀려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1960까지 가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오늘장 정리와 함께 또 앞으로 시장 흐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1970을 정확히 찍었어요. 1970을 찍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그 중요치 않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입이 방정이다. 121평을 한번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빠진데 제가 볼 땐 바로 스트레이트로 121평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일단은 오늘 저점이 단기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단기로는 분명히 저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강력한 지지가 이제 이 저점에 일단 1965포인트 전후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전후에 이제 변곡점을 가질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제요. 변곡점을 조금 일찍 가졌어요. 하루 정도 오차가 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전후에 여러분 변곡점이 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예, 변곡점이 일단 났습니다. 역시 이제 일목균형표는 못 속인다는 게 이제 새삼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고요. 예, 검은 구름 이제 휘날릴 때, 검은 구름 휘날릴 때 주가가 검은 구름 휘날릴 때 주가가 어쨌든 간에 검은 구름 휘날릴 때 주가가 힘이 없다는 게 이제 새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으로 지금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이평으로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예, 검은 구름을 제가 볼 때는 검은 구름 부분에서 주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그래요. 지금 자리의 추격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했죠. 지난주부터 이제 현금 30%를 보존하자고 했는데 현금 30%를 보존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화학주가 이제 삼성의 이제 정유 사업의 진출 때문에 오늘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양인데요. 조금 심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학주 자체가 국내 비중이 별로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화학주가 전 저점까지 왔습니다. 화학이 종합주가 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화학주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화학주가 반등은 하면 할 건데 반등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학주를 지금 가격대 제가 볼 때는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종목이 이제 반등 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도 지금 가격대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투매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 이제 선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공세를 계속 보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기었고 오늘 7천억 매수해가지고 2조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로 봐서는 상해 증시가 0.9까지 땡기고
일본 증시도 지금 아까 0.8에서 지금 0.3까지 땡기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선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기관들은 선물을 저점에 사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현금화가 필요하니까 지금 선물을 주식을 해치 차원에서 선물 대량으로 팔면서 주식을 팔고 있다. 지금 오늘 개인들만 조금 코피를 터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선물도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변곡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물도 앞으로는 반등하는 즉시 앞으로는 콜보다는 풋에서 주로 가는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주식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심리도로 봐서는 심리도가 오늘 30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별로는 한번 반등했다가 심리도가 50까지 반등했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연장 지금 전저점이 1965포인트인데 이 이하를 뭐 깨더라도 주간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도는 자제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던데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다시. 네, 화학주요. 외국인과 화학주요. 예. 화학주 신규 매수는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지금 4,500억 정도 개인들만 지금 광분해가 주식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식 사는 시점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이제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저점에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지금 저점 매수들은 그 사이 이제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받쳐 있으니까 수량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나스닥 S&P 선물이 지금 현재 별로 나쁘지 않거든요. 상해 증시도 플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저점에 단기 매수는 토요일 1월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뭐 오늘 종목이 뭐 거의 다 전멸입니다.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위 종목에 한국우주시설재다, 삼성 SDI, 뭐 U 플러스라든지 LS 무역 중에 LS가 2% 이상 뜨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종목은 유화화학주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지는데 오늘 더 중공업주, 조선중공업주들은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오늘 코스닥주가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하여 모든 종목들이 지금 한 3% 이상 빠지는 그런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 매수는 아직 현금을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30%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먹을 자리가 분명히 없는 자리다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저점에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레벨업에서 한 레벨업 아래에서 이제 횡보가 나올 것이다. 구름 변곡점까지 횡보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2조까지 이제 채워보고 기관들도 2조까지 2조짜리 이제 선물 도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인 외국인도 2조, 기관도 2조, 어느 한쪽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3월 말은 기관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지난 그 9월부터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일단 외국인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승패가 누가 이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일단 개인들은 오늘 데미지를 조금 입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오늘 데미지 입어봐야 오늘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지만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 사이 며칠 인위적으로 좀 끄집어 올린 모양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512평 하방에 이탈한다면은 61평 120만 원대에 120만 원 초반대에 61평까지 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금 30%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삼성전자의 이제 120평과
참 201일평과 61일평의 이 괴리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135만 천 원이 높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하나는 후행 스팬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아예 이제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탈해가지고 제가 볼 땐 1950대에 5, 60대에 와야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식이 상승할 때 돈 먹고 하락할 때는 선물로 먹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 선물을 빼야 된다고 누차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장 자체가 일단 오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 제가 분명히 그렇지만 전량 투구는 불가하고 오늘 저점 매수 특히 중공업 쪽으로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 여러분이 추천했던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저점 매수도 지속적으로 주용하다. 그렇지만 소량 매수해가지고 물타기보다는 불타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현금 그대로 보유하거나 오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1950에서 60까지 지지라인 형성은 가능하겠다 보시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중공업주 그리고 유통주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등시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이어집니다. 아침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나눠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님께서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셨었는데요. 신규 상장주죠. 취업포털 사람인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종합 리크루팅 기업입니다. 고용정책 기대감의 상승세라고 추천 사유를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자, 지금 수익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2시 기준 한 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전일 장중에 상승 한번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 오늘 갭상승에 약간 따라붙어서 장중에 이미 목표가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연결 한번 해보죠. 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따라붙었네요.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목표가 넘었어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다행이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러더라도 좀 종목들이 좀 그나마 추천드린 거 위주로 들어온 터라 일단 다행이라서 오전 내 한 9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바로 목표 수익률 터치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16,700원 정도에 제가 700원, 750원 왔다 갔다 그럴 때 거래량이 터지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천을 드렸었고요. 거기다가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좀 위로 터치를 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17,500원의 목표가로 말씀드렸고 지금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기간 수급이 들어올 때는 금요일 정도에 수급이 꽤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음에라도 좀 매수를 들어가실 때는 좀 단기 위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라면은 꼭 오전 내에 좀 매도를 털어내는 게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금요일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날 수급이 기간 쪽에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으면은 역시 그 종목을 좀 더 들고 가신 전략까지 같이 첨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님, 다음 주에도 괜찮은 종목 하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힌트만 나갔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두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도 참 엄청 팔고 기관도 안 도와줍니다. 1971포인트. 오늘 잘하면 저점에서 종가상 1970에서 끝나면 좀 걱정스러운데 화학 주머니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우선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지금 빠지는 자리가 박스권 하단 부분에 걸려 있다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나타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수로 대응하시라. 그렇지만은 향후에 강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둔 어떤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좀 짧게 치는 그런 대응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22일 날 그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총선이 또 있죠. 같은 날. 그 다음에 24일, 25일에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변동성을 연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에서 박스권 하단 매수는 좋지만은 기대치를 좀 짧게 가지자 이런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해외발 악재로 인해서 커다란 하락이 나올 때는 그때는 매수 찬스로 좀 활용을 잘 하면은 수익률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70선 이렇게 건드린 게 처음이 아닌데요. 3월까지 포함하면 한 두세 번, 서너 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뭐 화학주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지수하고 상관없이 타격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죠? 오늘 전화 진짜 많지 않았나요? 뭐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 뭐라고들 물어보시던가요? 네, 뭐 오히려 지금 하락에서 사야 되냐,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라는 네. 그런 문의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화학주에서는 어떤 중국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여기서 되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특히 빠르게 되돌리기는.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시장에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주도주 흐름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깨지게 되면서 지금은 마치 IT 외에는 사실 IT와 자동차 외에는 그다지 견조한 업종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하락에는 오히려 더 강한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화학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 혹은 매도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업종으로 봐서는 우선은 화학 쪽으로 접근보다는 다른 업종이 좋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으로 좀 그 답답함을 뚫어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종목 가운데 에스텍파마가 일주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수익이 났을런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가 공략주로 꼽아주셨던 에스텍파마, 아이고, 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손절가를 터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승 후에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21선이 약간 깨지면서 그쪽에서 레벨 다운돼서 공방이 좀 있네요. 예. 이번 주의 흐름 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음봉의 윗꼬리가 길고 그다음에 아랫꼬리가 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예. 보게 되면요. 음봉의 아랫꼬리와 그다음에 긴 윗꼬리를 가졌었던 이 주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었었던 봉이 상당히 거래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어떤 매물대로 부담을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절가 라인을 깼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개인분들이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화학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언급하신 에스텍파마도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 매도 얘기를 일단 하셨습니다. 잘 자르는 것도 곧 수익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드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 준비하신 종가 공략주 이인방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종목 명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골프존과 그다음에 태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급자용 골프 시뮬레이터 비전 3R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신규 판매 및 교체 판매가 상당히 순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GD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상 뭐 실내 골프장 그러면은 이 골프존이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어떤 게임만큼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골프 연습장에서 GDR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실내 골프 연습장 중에서 한 10% 정도 이상만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였었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공모가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가격적인 부담도 없다라는 점이고요. 3월 말 이후에 지속적인 가격 조정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매수 여력에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한다라면은 목표가는 한 68,300원 정도까지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 목표가죠. 예, 그렇죠. 예. 손절가로는 63,500원 정도 오늘 저가 부근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이 아마도 박스권 하단이 뚫고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점에서 손절가 63,500원을 기준으로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 들어서 쭉 바짝 올랐다가 3월 말부터 약간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분위기인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죠, 요 근래? 예, 우선 최근에 나오는 뭐 이렇게 뉴스들 보면은 그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일희일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유럽의 재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메르켈 총리가 합의를 봤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재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아지고요. 우선 이러한 부분들은 5월 초까지는 좀 더 유지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해외발, 특히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은 우선 커다란 하락, 아주 좀 패닉에 가까운 그런 하락에서만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되 박스권 하단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매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에 이어서 태광도 언급하셨는데 피팅 업체죠? 예, 최근 들어서 피팅 업체들 그 수주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그런 수주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원래 물론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일어나겠지만은 매출액 증가 폭보다도 이익 증가 폭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얘네들 이제 경쟁 업체들이 유럽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유럽 경쟁사들은 자금 조달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돋보이는 업체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늘어난 수주를 커버 가능한 충분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태광은 오늘 종가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9,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 정도 오르고 있지만 오늘 종가 매수, 그죠? 예, 태광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수주 모멘텀이 있는 태광이냐 아니면 골프존이냐. 저희가 한 종목만 줄여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보잖아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하시겠어요? 예,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골프존을 첫 번째 종목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3R 비전에 대한 그런 신규와 교체 판매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GDR 모멘텀, 그리고 낮은 가격 부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골프존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이 오늘 5% 이상 주간 단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하신 두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골프존과 태광이었는데 태광은 지금 수주 급증에 따라 피팅 업체 하나 들고 나오셨었고 또 골프존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국 골프존을 선택을 최종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신형 시뮬레이터 비전에 대한 또 기대감, 교체 판매가 순항되고 있고 실내 골프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가격 부담도 최근에 약간 빠졌기 때문에 낮은 상황입니다. 목표가 오늘 종가에 사서 68,000원대 초반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 골프전 높은 수익 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74포인트인데요. 크게 낙폭 못 줄이면서 끝날 확률 높아 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개편하면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에서 저희가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전문가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4월 안에 신청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참조하시려면요. plus.centv.co.kr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